도대체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자 참 막연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강 여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도 투자라는 걸 좀 해볼까 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처럼 적금만 들자니 금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부동산에 하자니 요새 부동산도 불경기잖아요. 뉴스에선 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만 나오고 주식을 해보자니 주변에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집을 여러 봐서 그런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돈은 불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똑소리 나게 투자할 수 있나요?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린 2016년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테크는 여전히 80년대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죠. 적금 예금하고 어느 정도 모이면 또 집을 사고 이런 재테크 방식을 고수하시려면 적금금리 6%, 8% 되는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결국 시대에 맞게 재테크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바뀐 재테크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선 투자의 룰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사이클에 따라서 내 돈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위기는 반복해서 오기 때문에 위기를 예측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 투자하실 때 지금이 경기가 좋아질 시점인지 혹은 정점에 있으니 곧 나빠질 수 있는 시기인지 침체기에 있는지를 예측해서 그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10년에 모이면 이런 대화들을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디냐? 금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즉 지금이 경제 사이클상 어떤 위치에 있고 내 돈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은행에 갔더니 요새 누가 적금합니까? 금리도 이렇게 낮은데 적립식 펀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예금보다 수익은 훨씬 더 높고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안정적이니 ELS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하면 또 귀가 솔깃해져서 ELS에 가입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결정하곤 하시죠. 마침 투자를 결정한 때가 운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시기이면 수익을 보실 것이고 반대로 운이 없어서 경기의 최정점이면 계속 손해를 보시겠죠. 이래서 우리는 투자가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나 부자들에게 투자는 운이 아닌 전략입니다. 투자의 룰은 알았지만 룰대로 움직이는 게 참 어렵죠. 사실 지금이 어느 위치다 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야 그때가 여기였구나 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대략 지금이 어디쯤인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자들의 돈의 위치를 보세요. 부자들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직업, 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경기 변동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한국의 부자들, 특히 재벌들의 동향은 하루에 한 번꼴로 기사화됩니다. 얼마 전에 S그룹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었죠. 그들은 왜 지금 부동산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걸까요? 경기가 아주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맞는가 혹은 창업을 해도 괜찮은가 등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외국계 자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중에서 30%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면 오르고 그들이 팔면 떨어지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유심히 보셔야겠죠?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막 사들인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질 것이니까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시장을 나간다면요? 네, 경기가 꺾이겠구나 하고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GDP를 체크하는 건데요. GDP란 국내 총생산,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매년 GDP 성장률을 체크하셔서 점을 찍고 그 점을 선으로 쭉 연결하시면 경기 변동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작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몇 %였죠? 네, 2.6%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2.5% 이하면 저성장, 4% 이상이면 고성장이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있으면 중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2.6%면 거의 저성장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혹시 어느 정도 될지 알고 계십니까? OECD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였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겠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겠죠. GDP 성장률은 각종 경제연구원 홈페이지나 기획재정부 혹은 한국은행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뉴스에서도 늘 다뤄지니까 이제는 연예 뉴스보다는 경제 뉴스를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테크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바뀐 세상에 적응하라. 시대에 맞는 재테크 패러다임을 파악하라. 둘째, 투자는 운이 아니다. 투자의 룰 2가지. 경기 변동 사이클을 예측해서 투자하고 위기를 기회로 돈을 불리자. 셋째, 현재 어떤 위치인지 파악이 힘들다면 부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라. 투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감이 잡히셨는지요? 무슨 펀드를 가입해야 수익이 많이 나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기에는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가요? 라고 묻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셨는지요? 오늘 입춘에다가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봄을 맞는 마음 채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